예, 시장이 뭐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서 지수는 또 좀 밀려가는 흐름들인데요. 중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하반기 이슈를 저희가 앞서 다루면서도 중국 모멘텀은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중국 이야기 다루는 차이나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중국 경제, 또 방역 완화, 경제 살리기 그 영향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또 저희 차이나TV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최근에 또 책을 출간하셨군요. 네. 부지런하십니다. 예. 제가 한 1년 6개월 전에는 이제 중국 혁신 기업,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이걸 좀 했다가 저희가 이제 차이나TV 이제 올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네. 중국 기업이라든지 소비 시장이라든지 중국 지역 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사례 중심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중국에 있는 시장, 소비 시장, 특히 이제 기업들이 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사례 중심으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제, 네. 중국 기업을 이해하는데 아마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는 좋은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시간에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 네. 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 사례들을 묶어서 책을 내셨군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고 상당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위기 요인 아니었습니까? 이제 봉쇄가 이제 해제되면서요, 방역 규제 완화되고 이게 이제 경제 살리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까? 지금 기대감이 크죠. 지금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중국 현재 계신 분, 또 중국 출장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매우 좀 들떠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중국 이게 코로나를 담당하고 이제 정책을 하는 게 국가위생건강 그 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정책을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6월 30일이죠. 어제부터 이제 방역 규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베이징하고 상하이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설 격리 14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2+1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정된 시설 격리 그다음에 일주일은 자기가 있는 숙소 혹은 다른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7+3로 이제 바뀐 거죠. 이제 총 한 열흘 정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요.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한 21일 정도 이제 격리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7+7 한 14일 정도로 이제 일단은 변경을 했고요. 어제부터 상하이 디즈니랜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바이두나 이런 데 보면 지금 관련된 호텔 검색 그런 관련주들도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아마 상하이 같은 경우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렇게 아마 개방할 것 같고 8일부터는 영화관, 그다음에 공연장 공공시설도 개방한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좀 봐야 될 게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 기업 입장에서 혹은 이제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자나 일단 항공편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네.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여지고 여전히 이제 이런 공공기관 가려면 PCR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만큼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 6월달 안에 일단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부양을 하겠다. 7월부터 하는 게 이제 의도가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격리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중국 간 지역 간 이동이 예전에 안 됐었거든요. 그걸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싱청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 앱이 있는데 그 중국 지역별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면 그게 별표가 뜹니다. 그 뜨면 거기 가면 무조건 또 격리를 또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갈 때. 근데 그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표식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오면 의미는 이제 지역과 이동 제한 조치를 통해 이제 좀 이런 것을 좀 이제 해제를 통해서 소비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들이 확연히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완화 정책을 통해서 아마 좀 이제 그 의도를 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된다라면 이제 소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우리 기대 시장에서만큼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국 사정을 이제 교수님만큼이나 잘 모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제 상하이 봉쇄했던 게 굉장히 컸는데 상하이 봉쇄는 풀렸고요. 여타 그 지역들은 또 봉쇄가 일부 좀 남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거의 지역 봉쇄는 거의 해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것도 건가요?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상하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나 베이징 자체가 그러면 제로 코로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네. 요 며칠 사이에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다 진짜 제로 네. 안 나왔다는 이야기고 예. 그러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지금 하는 말씀드린 잣대가 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그런 걸 유지를 하는 것들이죠. 어느 정도에 도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완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뭐 내륙 도시 뭐 혹은 동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이 트렌드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기조로 간다는 건데요. 그에 따른 경제, 금융시장 영향들을 볼 텐데 제일 먼저 반응한 게 항상 주식시장입니다. 그렇죠. 주식을 선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주식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해서인지 미리 좀 지금 올랐습니다. 긍정적인가요? 예, 앞으로도? 뭐 그전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네. 지금 다 안 좋은데 지금 중국만 지금 좋았죠. 지금 이게 나오자마자 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바로 이제 미국이나 홍콩 등의 전 세계 또 증시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글로벌 증시들도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뭐 이 관련해서 뭐 여러 뭐 좀 보면 뭐 모건 스탠리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면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증시를 보더라도 이제 그 상하이 디즈니랜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텔, 관광주, 소비주 이런 것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상승세를 지금 견인하고 있고요. 관련 소비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증시에서 이제 호텔 관광주가 이제 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충 한 80% 한 22개 정도 종목 될 겁니다. 관련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그 중에 다 이제 상승세 올라갔고 그 중에서 한 70% 이상, 15개 이상 종목은 저점 대비 지금 한 25% 이상은 올라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확연히 지금 외국인 투자들도 지금 지금 바뀐 것 같고 순매수로 전환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글로벌 IB들 좀 자료를 좀 이렇게 보면 뭐 중국 그 비중을 좀 느리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느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주식 매수로 지금 선호한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 신용장고 규모를 또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주시장 좋을 때는 신용장고가 늘고 안 좋을 때는 감소하는데 지금 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자라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뭐 또 규제 완화되면서 되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난달부터 이야기했던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이제 반영이 되어 왔고 이번에 이제 그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좀 함께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6월 주요국 증시 수익률을 보더라도 상하이만 보더라도 뭐 한 평균 뭐 한 5.5% 정도 좀 올랐고 홍콩도 지금 항생명수 지금 저점 나홀로 찍었다가 상승이네요. 뭐. 네. 예, 지금 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이 그 자료 좀 보면 6월 달 우리가 중국 주식의 지금 신규 펀드 설정액도 좀 지난 4월 대비 한 50%, 5월은 더 안 좋았으니까 5월 대비는 한 100% 이상 늘어났고요. 5월 달에 중국 주식 관련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팔았죠. 순매도가 보통 하루 평균을 지금 보면 한 240억 위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봤을 때 한 4조 6천억 정도를 지금 이제 팔아치웠는데 지금 6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지금 우리 지난달에죠. 그러니까 뭐 약 하루 평균 한 210억 위안, 한 4조 원 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단은 이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나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좀 단계전 보는데 이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네. 이게 또 될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가 걱정하는 중국 경제 하반기에 3대 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유난, 전력난, 취업난. 특히 이제 부동산하고 전력난 이슈가 여전히 좀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있다.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이슈인데 이게 7, 8월에 지금 우리 건설사들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좀 채무 상황 돌아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이슈가 또 터지냐에 따라서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미국 경제 상황 뭐 증시에 따라서 당연히 중국 증시도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을 가되 우리 이런 리스크적인 요소는 조금 짚고 또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7, 8월 달에 많은 이슈 터지면 또 제가 그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네.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거나 중국 사업하는 쪽은 이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명히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외교적으로 여전히 중국하고의 관계들이 조금 긴장 관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또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뭐 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나토 지금 마드리드 네. 회의 정상회의 갔으면서 확실한 뭐 탈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변에 좀 걱정하는 기업분들이 저한테 연락도 많이 주시긴 했습니다. 이거 제2의 한알령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완화 정책 하면서 중국 관련 제주도 뭐 화장품이나 뭐 면세점 주가가 잠깐 꿈틀거리다가 또 이제 이런 정책의 이런 스탠스에 따라서 특히 이번 나토 정상에서 아시다시피 중국을 이제 안보에 이제 명확한 도전자로 명시하는 새로운 전략을 또 이게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중 관계에 또 경색 국면을 지금 불러온다고 기업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마 소비주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그러니까 이제 방역 완화에서 약간 조금 꿈틀거리다가 또 지금 불안해지는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특히 이제 중국 내 이제 뭐 글로벌 타임즈라든지 뭐 황구시보라든지 물론 이제 정부 외교부 중국의 외교부의 대변인의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보는 그런 성격을 좀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한국이 나토 중국 견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이 문장이 이제 나오면서 더 이제 좀 상황이 좀 어려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의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화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갔다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중국 현지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제 수출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향이 크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뭐 경제, 뭐 우리 주가는 당연히 관련된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스탠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중국 견제에 대한 지지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조금 더 보고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 또 좀 조심스러워서 네. 일단 그 정도 하고요. 네.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가 오늘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경제 지표를 좀 확인하면 최근에 6월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PMI는 공장의 구매 관리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위축 국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예상치는 밑돌았다. 이거군요.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것은 네. 이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이제 중국 그러니까 6월 PMI를 한 50.5를 잡았는데 네. 실제 이제 공식 통계가 50.2였을 겁니다. 50점인데 그 차이에서 이제 좀 밑돌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전반적인 부분은 일단 종합 PMI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6월부터 하시면 종합 지금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이제 뭐 공장 완화,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조금씩 길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5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8, 42 갔다가 52로 올라왔다는 게 나름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이 종합 지금 보시는 것은 종합 PMI과 제조 PMI 같은 경우는 50.2죠. 그래서 이제 아까 시장에는 50.5로 잡았는데 조금 이제 못 미쳤다는 이야기고 지난달 그러니까 5월달 전달이죠. 5월달 같은 게 49.6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올랐으니까 이게 약간 좀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은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고. 좀 더 들어가서 봐야 될 게 이제 이 건설업 PMI가 이제 한 56.6입니다. 이게 중국이 지방 인프라 돈을 푼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한 4.4% 포인트 전달 대비 건설 PMI가 이제 확실히 이제 이게 지금 보이면서 이 전체 PMI를 올렸던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비제조 PMI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좀 확실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 54.7인데죠. 이게 이제 전월 대비 전월이 한 47.8이니까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것도 안을 좀 들여다보면 뭐 철도, 항공 이런 것들 통신 이런 부분들은 뭐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동산, 숙박 뭐 이런 임대업 이런 것은 여전히 이제 위축 국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PMI 제조 PMI에서 고용 지수가 지금 여전히 좀 올랐긴 올랐는데 여전히 좋지는 않다. 좋지는 않다. 그래서 5월 중국의 실업률이 지금 한 5.9%,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5.5%는 아직까지는 더 상회를 하고 있고, 강조를 드렸다시피 이 18세에서 24세까지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18.4%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게 지금 6월달 약간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있으면 나올 이제 PPI, 6월 PPI나 CPI를 좀 통계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민훈 행장이 지금 계속 강력하게 최근에 지금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책을 계속 뭐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뭐 PPI, CPI를 좀 더 보고 이런 지속세는 아마 7월까지도 7월, 8월까지도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긍정적인 반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는 아마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면서 드라이브를 해서 견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네. 또 시간을 다 채우시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살짝 좀 끼어넣으면 네, 지난번에 소위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리커창의 반란 혹은 권력의 뭐 충돌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요즘 그런 얘기 쭉 들어갔는데요. 네.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잠시 나왔다가 그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아니라고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다 속된 말로 게임이 끝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반란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목소리 이런 걸 좀 전달하는 정도였던 네. 걸로 보이고요. 자, 오늘은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유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리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고요. 금융이나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재정에 대한 그랬을 경우에 우려나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재정 지출이 이게 어마어마한데 네. 945조 원 이렇게 돈을 막 풀어라 상반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나온 자료고 근데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많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고 돈은 나가는 돈은 좀 더 많아지는데 이 재정 수위 적자 재정 수위 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크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이제 특히 지방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지방 정부의 재정에 가장 많은 돈을 재정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투자 분양금 수입입니다. 즉 부동산을 짓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동산 규제 침체로 인해서 돈이 줄어들었죠. 그렇겠네요. 이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감세 환급을 하니까 들어오는 돈은 점점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재정 수지 격차가 커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예산에서 조세와 비과세 수입 비중을 지금 이제 쭉 15년부터 지금 여러분 자료를 좀 보고 참고를 하고 계신데 이 관련해서 사실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내에 있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용 지출 확대가 한 1조 5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290억 290조 정도 우리 돈으로 지금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일본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1158조 원 정도 자금 조달이 지금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격차가 그럼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이 토지 분양금 수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을 완화를 시켜서 돈을 더 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미 시작됐죠. 네. 그래서 기존에 3선, 4선 도시 했던 완화 정책을 다시 2선 도시로 확대를 하고 뭐 예를 든다면 2선 도시에 해당되는 뭐 할빈, 우한 이런데 판매 제한, 구매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뭐 해제, 철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화 정책. 두 번째가 이제 정부채라고 할 수 있는 뭐 국채, 그다음 특별 목적 뭐 채권 이런 것들 발행을 통해서 적자 규모를 좀 확대를 하되 계속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이것을 이제 뭐 만들어 나가는. 중국이 이제 예산 적자율을 한 3% 내외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정부 특수 목적채를 계속해서 인프라나 공공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식으로 뭐 확대를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기타 재원 방식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민관 협력 사업, PPP라고 하는 것들, 뭐 M&A, 그다음에 뭐 매각, 국영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지방 정부에 내는 그 이익 상납 비중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유 유의자산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아마 좀 이제 재원 조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6월달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7월달까지 빨리 진행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소비가 빨리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GDP의 63% 이상을 차지한 소비를 어떻게 빨리 회복되느냐가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을 감소 포기를 줄이느냐 시간 타이밍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나TV 오늘은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이후의 경제 활성화 방향성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